그래서 호흡근이라는 근육을 먼저 생각을 하고 호흡근과 연관되는 근육을 제가 쫙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고 연관되는 근육, 횡격막부터 해서 쭉 요 근육들 좀 더 신경 써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또 이제 요 얘기를 또 제가 할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게 우리가 척추잖아요. 척추인데 머리고 엉덩이 쪽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쭉 내려다 신경이 요추 1번에서 끊기고 내려가서 가지로 내려가요. 자, 척추신경이 요추 1번까지 쭉 내려오다가 1번부터는 가지로 하지로 내려간다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치유법도 보여주고 많은 치료법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체형관리사 팀들한테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사람은요 자기 몸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되게 강해요. 그걸 우리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한테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는 이유도 치유력의 에너지를 끄집어 올려서 어떤 동작적인 요소가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여줍니다. 숙이 실기할 때 몸에서 척수신경이 원활하게 발끝까지 흘러가는 자세와 팔의 에너지가 흘러간 자세를 유지시켜 놓고 복식호흡을 시켜주는 어느 정도 지나가면 몸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몸을 치료하려는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런 거를 어나인딩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묶임이 풀리는 반응들. 그래서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진짜 눈물겹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명 그 난치병 환자들, 암 환자들, 암 치료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교육에 참가해서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분들은요 생명적 요소와 에너지에서 치유적 에너지가 더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척수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둬서 이 사람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을 뒀더니 치료하는 움직임조차가 되게 강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뭘 넣어야 되냐면 척수신경은 자 요추 1번이 어디냐면요 여기 흉추 12번 여기 요추 1번입니다. 그죠? 요 밑으로는 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지 관리의 시작점은 요추 1번이라는 거죠. 요추 1번.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배를 풀으세요. 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으세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요 얘기도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예.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딱 찍어보면 오른쪽이 왼쪽보다 두꺼워요. 손으로 잡아보면. 이유는요. 소장은 전체 소화기관 길이 중에서 상당량의 길이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가 12m인데 소장의 길이가 7m예요. 근데 소장은 오른쪽에 붙어있고 왼쪽에 떨어져 있어요. 장구적 요소를 볼 때는 이 오른쪽에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두꺼워요. 왼쪽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기요법을 할 때 복부를 풀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라. 허리를 치료할 때 요방형근, 광배근, 하우거근 문제는 요방형근이지만 치료는 배에 있는 장요근을 해라. 근데 그걸 어디서 해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리고 왼쪽에서 해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몸에서도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퍼즐을 샀어. 애들이 하나씩 맞추는 거 조각조각 퍼즐 있잖아요. 얘를 가장 잘 맞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끝에부터 가장자리부터 맞춰가기 시작하면 맞춰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도 수기 치료를 할 때도 어떤 포인트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만지기 시작해야지 손아귀에 야무지게 잡히고 치유 반응이 확 빨리 좋아지는데 그 치유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부 쪽에서는 왼쪽 면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저랑 설명할 때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방을 좀 잠깐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배에 있는 지방입니다. 지방은요 그냥 우리 몸에 쓸데없는 조직일까요? 아니죠. 저기 안에는 정맥하고 모세혈관도 지나가죠. 그래서 이 지방의 에너지로 잘 풀어주고 손으로 수기할 때 제일 많이 손에 걸리는 게 사실 지방이에요. 이 흐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신 교수님이 여자나 남자나 수기 치료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완전히 틀립니다. 사람이. 우리는 둘 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자의 몸하고 남자의 몸은요 수기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관점적 차원이 틀려요. 여자는 구석구석 알차게 지방이 박혀 있어요. 구석구석 알차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여자들은 분만이란 아이를 출산한다는 하나의 인명처럼 사명처럼 몸에서 그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복부와 내장기 쪽에 가까운 곳에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열량적 요소인 지방이 몰려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지방이 많이 몰려 있고 장부에도 많이 껴 있다 보니까 이 장기의 움직임도 남자보다 원활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남자는 태생적으로 근육량이 더 많죠. 그리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힘을 써야 되니까 복식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몸을 치유적 관점에서 볼 때도 여자랑 남자랑 좀 더 틀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 치료할 때는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호흡을 많이 조절하고 시작해야 돼요. 복식호흡을 유도시키고 그 다음에 소장을 충분히 밀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해주고 그렇게 움직임이 있고 난 다음에 간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근막이 배에서 되게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배꼽 주변에 근막을 충분히 풀어야 되고 그리고 엉덩이 주변에도 출산과 연관되어 있었던 한 엉덩이 부분에 중둔근도 충분히 풀어놔야지 치유적 관점이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계속 근육을 설명하면서 본 근육이 나오면 제가 그 얘기합니다. 이 근육은 여기를 치료하지 마십시오. 이 근육은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증상적 요소가 문제적 요소랑 틀립니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나의 힘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과 같이 똑같이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두 개가 균형을 이뤄요. 이게 이제 중앙선이라면 요게 배에 있는 장요근이고요. 요게 허리에 있는 요방형근, 광배근, 하후거근입니다. 허리의 통증은 얘가 일으켜요. 요방형근이. 그러나 두 개의 근육이 동조해서 세 개의 힘을 만들어 버립니다. 얘네는 세 개의 힘과 하나의 근육이 딱 만났을 때 힘의 균형이 딱 이루어지죠. 자, 근데 고객이 허리가 아프다고 왔어요. 어큐트 페인, 급성요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허리가 아파서 와서 통증을 딱 일으켰어요, 여기에. 그러면 생각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세 개를 풀어서 잡을 것이냐, 하나만 잡을 것이냐. 하나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힘이 세면 여기다가 힘을 주면 될 것이고 여기가 힘이 약하면 힘을 빼면 된다고요. 그래서 허리에 균형적 문제가 생기면 배에 있는 장요근을 치료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내장기를 싸고 있는 복행근이라는 근육은 등에 있는 트라펜지우스 승모근하고 서로 반대의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게 또 있죠? 대흉근하고 등에서 잡고 있는 능형근도 있을 수도 있고 대원근도 힘의 균형이 올 수도 있고 상하 2두근하고 3두근이 힘의 균형적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반대의 힘을 통해서 그걸 얻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등이 굽은 사람은요. 등이 굽은 걸 해결하려면 등을 푸는 게 아니라 배를 풀어야 돼요. 배가 나온 사람은요. 저 배를 잡으려면 등을 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우리는 길항이라 표현을 한다. 길항. 수기요법을 할 때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을 하셔야 돼요. 허리가 아플 땐 요방형근이에요. 요방형근이 아프면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돌아 눕지 못해요. 바지가 끌려요.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그러나 허리가 아프구나. 요방형근은 분명히 얘가 통증을 일으키지만 광배근하고 하우거근이 동조를 일으키니까 배에 있는 장요근을 풀어야 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은 유별나게 배가 나왔는데 등이 굽었네? 등을 굽은 게 폈더니 배가 들어가네. 아, 저 사람은 등이 굽었는데 배가 나오고 이거 계속 기량적 요소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승모근이라는 근육과 배에 있는 복행근의 근육을 좀 같이 보자는 얘기죠.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할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해도가 눈빛을 봐가면서 이해도 닿게 할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얼굴의 근육을 한번 볼게요. 얼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근육 말고 자, 두 개의 근육을 보입니다. 얘가 측두근이에요. 템포랄리스, 얘는 교근,
자, 제가 이제 교근이라는 근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는 단순히 깨물근, 씹는 근육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1번. 이유가 1번입니다. 뭐냐면 심장이 있습니다. 피가 내려가는 건 중력의 방향이라 참 편안합니다. 근데 심장의 피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심장의 에너지만으로는 머리를 못 올라간다. 거기에는 작용하는 역학적 논리의 힘이 두 개가 들어간다. 1번, 양쪽 어깨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이 하나의 펌프 작용을 한다. 2번, 말을 하고 씹고 어떤 작용을 하는 동작들, 하품을 하거나 혼자 움직이는 어떤 이 교근의 작용들, 이 자체도 뇌로 피를 올린다. 결국 교근이라는 것은 먹고 씹는 근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뇌, 혈관, 혈액순환에도 치중을 주자. 그래? 교근. 근데 이 교근에 지배신경이 두 개가 나오네. 교근에서. 그게 안면신경하고 3차 신경이네. 대부분의 얼굴의 모든 근육은 안면신경이 지배하는데 교근은 그렇구나. 근데 우리 교근은요, 구안화사가 오거나 얼굴의 비대칭 또는 얼굴의 축소, 얼굴에 어떤 문제가 올 때는 교근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교근을 통해서 얼굴을 조절을 하는데 악관절 장애, TM 조인트, 이렇게 떡떡 소리가 나거나 악관절에 문제가 왔을 때 교근을 잡는데 얘는 언제든지 먼저 교근을 먼저 풀어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근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안에 있는 빵을 꺼내려면 겉에 있는 비닐을 뜯어야 되듯이 교근을 자극을 주려면 측두근을 먼저 풀어야 된다. 측두근에는요, 동맥이, 혈관이 겉으로 들어가 있는 동맥이 있어요. 이 혈관은 손으로 비비면 멍이 들어요. 그래서 측두근을 만질 때는 손을 벌리고 혈관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그렇게 하면서 측두근을 만져줍니다. 측두근은 추위에 민감합니다. 추위에. 그죠? 추위에 민감한 근육이 측두근입니다. 그래서 측두근을 풀 때는 추위에 민감하다는 걸 하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위경락의 두유라는 자리가 또 지나가서 위장질환이 있을 때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 체한 것 같아. 속이 안 좋은데 머리가 아파요. 위경락의 두유. 그러니까 결국 측두근은 우리 몸에서 추위랑 민감되고 위장하고도 연관되기도 하고 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근육에 또 연관되는 하나의 포인트의 먼저 선행 조건이고 결국 교근이라는 걸 통해서 뇌로 혈액순환을 올려야 되니까 뇌혈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측두근을 풀어야 되고 악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딱딱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도 측두근을 풀어야 되고 구안화사가 와서 입이 돌아가도 측두근을 풀어야 되고 얼굴이 틀어진 비대칭이 와도 측두근을 풀어야 되고 얼굴이 빵빵해서 줄여야 돼도 측두근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얼굴에서 일어나는 이 교근이라는 거 뇌혈관 혈액순환부터 해서 얼굴의 모든 상황을 측두근을 먼저 푸는데 여러분들이 근육학 개념에서 측두근은 그냥 얼굴에 있는 근육으로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얼굴에 있는 근육을 의미 있게 두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근, 협근, 웃는 근육 이런 걸 따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통합적 기능에서 수기적 요소를 볼 때는 교근이라는 근육을 보고 이 교근이라는 근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두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두근을 만질 때는 절대로 손을 오므리고 만지면은 혈관이 멍이 들기 때문에 벌리고 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 봤을 때 교근을 풀을 수 있는 먼저의 선행적인 요소가 저기가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니까 고객이 오셨어요. 원장님, 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잘 못 씹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빨 아프겠네. 이게 아니에요. 임플란트가 와서 이쪽을 교근 자체를 못 쓰면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겠네라는 걸 전제 조건을 가지셔야 돼요. 왜? 5대5의 피가 돌았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내가 이쪽으로 못 씹으면 한쪽으로 혈관에 피가 몰리겠죠. 그러면 5대5에서 8대2가 되면 이쪽의 혈관이 늘 쓰던 혈관의 양보다 혈액량보다 늘어나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라고 하시구나. 그럼 이쪽에요 측두근 푸시고요 교근 만지면서 껌 좀 씹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불편해서 음식이 들어가면 딱딱하고 힘들더라도 부드러운 껌을 씹어서라도 교근을 움직여 주셔야지 뇌혈관 혈액순환에 영향이 없지요. 구안화사 오래되면요 입이 돌아가고 한쪽도 기능이 떨어지죠. 제가 구안화사 환자들한테 계속 강조합니다. 껌 씹으세요. 그리고 저 또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있을 때
놀면 뭐합니까? 껌이라도 씹으시려고요. 왜? 껌을 씹는다는 그 자체는 뇌로 피를 올리고 이쪽에 순환장애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의 큰 작용이에요. 그래서 껌을 씹으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순환, 자 그러니까요, 교근을 쓴다는 거는 입을 움직인다는 건 뇌로 피를 올리는 작용이야.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과를 깎아서 갖다 줬어요. 아들이 배가 고파서 먹인다 1번. 2번, 아들이 잠시라도 교근을 써서 뇌로 피를 올려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서 갖다 줬다 2번. 3번, 사과가 썩기 전에 버리기 아까우니까 먹였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냥 애가 간식이라는 개념을 줬지만 그 속에는 잠시라도 교훈을 통해서 뇌로 뭘 옮기는 겁니다. 가끔 여자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취미가 먹는 분이 있어요. 뭔가 계속 업무 일 볼 때도 새우깡이나 뭐 과자 같은 것도 막 먹어요. 근데 그조차도 좋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머리를 쓰기 위해서 계속 먹는구나. 이 얘기하면 또 그죠. 쉬는 시간에 뭐 먹고 있으면 왜 드십니까? 그러면은 머리에 피를 올리고 그러겠죠. 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교근과 측두근의 요 관점 되게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셨어요. 왜냐면 이제 이빨이 좀 시큰거려가지고 이쪽을 잘 못 씹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고객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테마가 또 나온 거죠. 이거 보시고, 자, 교근.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근을 직접 한번 보실 수 있는 어느 시간이 꼭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경근. 참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잘 보지 않는 근육이 광경근이에요. 피부에 얇게 붙어 있습니다. 얘요, 어렸을 때 껌 먹고 나서 그 은박지를 혼자 떼어서 그대로 떼보려고 어떠한 욕구를 갖고 해서 나도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잘 안 되죠. 그죠? 비벼가지고 마치 그 은박지를 떼듯이 목을 피부를 얇게 떠야지 보이는 근육이 광경근인데 얘가 얼마나 무서운 근육이냐면요. 우리에게 헐크 근육이라고 주름을 만들어주지만요. 얘의 근막이 어깨 삼각근하고 얼굴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깨의 움직임과 얼굴의 변형, 얼굴의 어떤 질환, 얼굴의 어떤 뭐 우리 축소 뭐 이럴 때 전부 다 광경근하고 연관이 돼요. 나이가 들면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성형을 할 수 없는 유일한 근육이 광경근이에요. 여자들이 딴 데는 막 다 보톡스도 되지만 물론 광경근에도 보톡스가 되긴 됩니다. 그러나 성형적 요소를 할 수 없는 근육이 유일하게 목이죠. 그래서 아이크림을 목에다 바르거나 연예인들은 딴 데 다 손대도 결국 목은 스카프 들고 나오잖아요. 왜? 이 목 자체는 주름이 노화가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유일한 근육인데 이쪽 안에 들어있는 그게 광경근은 어깨와 얼굴과 연관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깨가 아프든 얼굴이 문제가 있든 간에 광경근 풀어야 되고 이 광경근이 있는 이 천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 천돌을 양쪽으로 이렇게 비벼보면 뭔가 자각 걸립니다. 이 천돌의 이 면을 비비면 어깨가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어깨랑 연관되냐면 결국 광경근의 연결 라인 때문에 어깨에도 증상적 요소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경근, 이 근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헐크 근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깨하고 얼굴하고 이 부분에 연결하는 근막적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광경근은 얇게 롤핑하듯이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시고 목 주변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림프 쪽이나 데코테 라인 때문에 막 이런 걸 하시지만 근육적 관점에서도 이 광경근은 한 번쯤 생각해 줘야 될 근육이라는 거죠. 자, 또 다음 거. 이제 제가 교근은 같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흉쇄돌근. 이 흉쇄돌근은요. 목과 얼굴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목과 얼굴의 어머니. 척추뼈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목의 운동성에 관여하는 근육인데 이 속에는요. 혈관이 들어있어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80%. 경동맥. 자, 이제부터 근육 그림을 보여줄 때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랑 뼈 부위랑 부착되는 저 하얀 면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수기를 할 때는 어디를 하냐면 이 하얀 면을 온열 관리로 갑니다. 수기를 잘하는 관점 자꾸 물어봐요. 신 교수님. 신 교수님의 수기를 배우려면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됩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근육을 보되 근육이 부착되어 있는 건 부분에 집중하면 치료가 되게 잘 된다. 이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도 대부분의 여자 원장님들은 음식을 할 때 감각적 요소가 나오죠. 우리 저기 유명한 탤런트 분께서 음식하는 거 보면 대충 소금 몇 번에 설탕 몇 번에도 오 맛있어가 되잖아요. 치료적 요소도 감각적 요소가 되게 뛰어납니다. 근육을 만지면 아, 이 근육이 어디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겠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찾아보면 대부분 한의사분들은 그 자리가 경혈이야, 혈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그 자리가 트리거 포인트 또는 어떤 그 통증 포인트가 나타나는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을 풀 때는요, 공식으로 제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뭐가 있겠어요? 이비인후과니랑 목구멍, 귓구멍, 콧구멍, 그죠? ENT라고 그러잖아요. Ears, Nose, Cough, 목구멍. 자, 이비인후과 질환, 또 얼굴의 비대칭, 얼굴의 축소, 그 다음에 이명, 난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굴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 부종.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귀에서 소리가 나요. 나는 얼굴이 좀 틀어졌어요. 대부분의 모든 거는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하는데 금기사항 1. 고혈압 환자 2. 저혈압 환자 3. 고지혈증 환자는 먼저 흉쇄유돌근을 뜯지 않는다. 팔다리 먼 곳부터 원거리부터 원위부터 풀어준 다음에 한다. 왜? 혈류량이 확 늘어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하고 나면 일어나서 그래요. 띵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또 하나. 우리는 흉쇄유돌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그림을 봅니다. 이게 이제 토티콜리스 사각, 우리 사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가 틀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말고 수기요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스트먼트를 배웠다. 우리가 얘기하는 카이로프라틱 때는 추나요법 개념에서 목을 똑바로 수파인 포지션에서 눕혀서 고개를 돌리려고 딱 목을 만지는데 이 사람이 흉쇄돌근이 딱 튀어나와요. 그러면 절대로 교정하지 않습니다. 흉쇄유돌근이 튀어나오면 안에 있는 경동맥에 압박이 들어가면 목 뒤에 들어가는 추골동맥은 약 7배에서 8배의 압력이 뒤로 가요. 그래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흉쇄유돌근이 딱 튀어나오면 절대로 앞에서 어저스트먼트를 안 들어간다는 거지. 목 뒤로 가서 목 뒤에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목에 교정할 수 있는 지표에 발현하는 현상을 알 수가 있다. 요거 볼 수 있다. 그죠? 흉쇄유돌근 쭉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 여기 보면 얘가 흉골, 쇄골 여기서 한 줄기씩 올라갑니다. V자로. 그래서 유양돌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라고 해서 SCM 머슬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체 근육 이름 중에서 제일 깁니다. 흉쇄유돌근.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근육 이름입니다. 왜? 되게 길죠? 이거 하나 쓰면 제가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 있어요. 야, 신 교수님 저 근육도 한 번에 외워버려. 그죠? 1000번 해보세요. 안 외우지나.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 SCM. 그래서 흉쇄유돌근을 SCM 머슬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 근육은 여러분들이 아마 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쳐다봐줘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흉쇄유돌근 많이 고민스러운 근육이기도 하고요. 잘못 만지면 고통스럽다고 하기도 하고요. 고혈압인 사람들 혈압 떨어질 때도 여기를 풀어주기도 하고요. 만성적인 혈류장애로 오는 두통일 때도 얘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부었다 그래도 얘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흉쇄유돌근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얼굴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인 근육이라고 했어요. 얼굴 붓기. 귀에 한의학적으로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명적 요소예요. 얘는 어디 곳을 가서 한의원 가가지고 귀에서 소리 난다 그러면요, 모든 한의사분들은 보약을 주시려고 합니다. 몸에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요소가 제일 커요. 이비인후과 가셔도 물론 치료적 요소에다 플러스 영양제를 주사를 놔주시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적 요소가 나타나거든요. 그때 수기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근육은 흉쇄유돌근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자,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각근. 참 얘는 할 말이 많은 근육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부터 합니다. 90도 직각. 직각 90도보다 작으면 얘가 90도보다 크면 둔각. 결국 90도가 아닌 어떠한 모든 각도의 어정쩡한 각도는 우리는 사각이라고 부르고 운전할 때 보이지 않는 지역을 사각지대라고 한다. 라는 거 하나. 그래서 목의 어정쩡한 각도에 있는 근육. 두 번째, 기울어져 있고 경사되어 있다가 사각근인데요. 해부학적으로는 책에는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만 묘사가 되는데 늘 제가 카데바를 해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교수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이렇게 해부학실에서 보는 관점에서는요. 여기에는요. 뒤에 우리 해부학 교수님들이 보여주면 뒤에 근육이 또 있다는 거죠. 제3, 제4가 또 있다는 거예요. 4, 5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요. 1, 2만 봅니다. 1, 2. 거기서 왜냐하면 상완신경총이 나옵니다.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흉쇄돌근이었고 이제는 배꼽 위,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서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한의 선생님들 계시지만 한의원 가가지고 원장님들이 침 넣으실 때 꼭 놔주시는 침자리가 있어요. 우리 뭐 족삼이나 태충이나 후계나 합곡이나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약사님들이 약을 질 때 꼭 그 소화제가 들어가죠. 그리고 한의원장 원장님들도 약 지실 때 감초가 들어가듯이 수기요법을 할 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관객이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꼭 사각근을 풀어놔야 됩니다. 왜? 거기서 연루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상체 쪽을 오늘 되게 많이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기요법의 진짜 그 값어치는 요게 다 있어요. 여기를 컨트롤하면 웬만한 거 다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사각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각근 사이로 신경이 3개가 뚫고 나와요. 그래서 사각근 근육의 중간을 근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3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1번 견갑 상신경, 두 번째 견갑 배신경, 세 번째 장흉신경. 견갑 상신경에 지배하는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견갑 배신경은 견갑 거근, 능형근. 장흉신경은 전거근.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쪽을 뒤로 넘어가는 신경이 다 내려옵니다. 또 상완신경이 팔로 내려가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결국 팔뚝살이 문제가 왔어요. 팔이 두꺼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요. 방아쇠 수지. 이게 방아쇠 땡겨놨는데 이게 안 펴져요. 그리고 누르면 살이 안 나와요.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다는데 손이 이상하게 아파서 막 류마티스 검사를 해도 관절염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대요. 이런 모든 증상. 엄지 쪽에서 증상이 너무 많이 아파요. 이거 전부 다 사각근의 문제예요. 근데 팔이 또 너무 저려요. 팔이 원장이 너무 저리는데 목 디스크 같은 느낌은 안 들었을 때 이렇게 들었는데 팔 저린 게 없어졌어. 이거는 사각근에서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팔 저려라고 찾아왔을 때 들어보세요 라고 해보셔야 돼요. 들었더니 팔이 저린 게 없어졌네요. 그럴 때는 목신경이 눌린 게 아니라 여기 흉곽에서 또는 팔에서 상완신경이 눌려서 그랬던 거니까 요거는 디스크가 아니고 사각근에서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2번 해서 뒤로 뺐더니 증상이 없어졌어. 얘는 소흉근에서 눌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려도 팔이 저리고 내려도 저리면 목 디스크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각근입니다. 이렇게 사각근적 요소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